반지하에 물이 차는 바람에 결국에는 참변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요. 또 겨우겨우 반지하에서 탈출해 가지고 살아나온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반지하 이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정치꾼들은 계속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참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 씁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침수에 대해서 신고했지만 네 반지하 또 발달장애 가족들 참변을 당한 거죠. 참 이 가슴 아픈 일이 자꾸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러한 서울에만 이 반지하 주택이 20만 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만 가구가 반지하에서 살면서 이게 뭐 하천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거죠.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거죠. 권력 다툼. 네. 권력 다툼만 하는 저러한 정치인들을 보면은 '저들이 기생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기생충이고 국민에게 기생해 가지고 국민들의 돈을 빨아먹고 있는 저 기생충들, 저 기생충들을 반드시 잡아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 대한민국 서울에만 반지하에 20만 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가 오게 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이다. 참 너무 아프고요. 이 또 특히 이 10대 인데 10대 아이가 이 반지하에서 이렇게 사망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참 심각한 문제고요. 이 물이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이 범람을 하고 그리고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이 가족들이 침수당할 것을 미리 알고 이 공무원들이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서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리 이게 범람이 되고 침수가 되면은 제일 먼저 이러한 많은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한 거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드리대님 "한심한 기득권들." 네. 김혜숙님 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나가자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눈에 피가 흐릅니다. 이놈들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김지연님, 김분수님, 생기님, 네, 쿨하게님. 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현실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이제 국민들이 뭔가 희망을 느껴야 되는데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거죠.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에 이 그 반지하에 이렇게 복도가 착 나 있고 인제 공동 화장실을 쓰게 돼 있고, 그리고 인제 방 한 칸씩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 10 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0 몇만 원. 그러니까 이 반지하 생활을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가지고 곰팡이가 항상 쓸어요. 곰팡이가 쓸고, 그리고 또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비가 오면은 진짜 그 창문에서 이렇게 물이 넘치면은 아주 물이 쳐들어오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무릎까지 이렇게 비가 들어온 그러한 상황도 겪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 그때 생각을 하면 안타깝죠. 이게 자다가 그냥 비 막 내려 가지고 계단 쪽에서 비가 쏟아져 들어오고 창문 쪽에서 쏟아져 들어오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비가 무릎 정도 찼으니깐 죽진 않았지만, 그냥 물건들이 다 젖어 가지고 막 그런 상황을 겪으면은 정말 참담하거든요. 예, 참담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참 이 반지하에 산다라는 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것인가를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대학교 때 그 자취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인제 기름값이 없으면은 겨울을 그냥 부탄가스로 이불을 데우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부탄가스로 이불을 데워 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지고 잠을 자고, 또 추위가 몰려오면은 다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 반지하에 안 살아 보고, 이 반지하에서 숨을 쉴 때 그 곰팡이 균이 내 폐로 들어가는 그 느낌을 겪어보지 않고 그 쾌쾌한 냄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비가 와 가지고 냉장고가 그냥 막 물에 잠겨 가지고 망가지고 이불 옷가지들이 다 젖어 가지고 그런 걸 겪어 보면은 그 참담함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참담함을. 저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우유 배달도 하고 뭐 이렇게 기름값이 없어 가지고 뭐 추위 한겨울에 부탄가스로 나보기도 하고, 예 그냥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글을 쓸 수 없으니깐 손을 그냥 녹여 가면서 계속 뭐 과제를 한다든지 그런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게 참 가슴 아픔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이 엘리트들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엘리트들. 그래서 엘리트들, 그리고 아주 고생 안 해본 사람들, 이 고생 안 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로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 귀족들에 대한 로망을 가지면 안 되고,
정말 고생해 본 사람들, 예, 반지하에서 곰팡이 균을 흡입하면서, 그러면서 막 물이 넘쳐 가지고 그 속에서 눈물 흘려 보고 진짜 고통을 받아봤던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민들의 마음을 알지. 이 사람들은 뭐 오늘도 국회의원 보십시오. 예,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회의원 뭐 5선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고 이준석을 인제 대표직이 소멸됐다. 그리고 또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하겠다. 국민들 생각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또 저 민주당의 이재명이는 대선 후보로 여당에서 나와 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재보궐 선거에 나와 가지고 국회의원 돼 가지고 국회의원 특권이 얼마나 많아요.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그 1억 5,400의 엄청난 연봉에다가 후원금, 뭐 저 1억 5천에서 3억까지, 거기에다가 정당이 얼마나 많은 특혜, 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뭐 특할비 해 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국회의원에 나와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당대표에 나왔어요, 당대표. 예, 당대표에 나와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당직자들이 기소되면은 당직을 상실한다. 고 지금 조항을 민주당이 바꾼다. 이제 이재명을 위한 방탄 아니냐. 뭐 이런 의견 속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참 이 나라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예. 그냥 국민들은 막 빚더미에 앉아 가지고 자녀를 죽이고 자살을 하고 반지하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10대 학생이 부모와 함께 참변을 당하고, 당연히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지하, 반지하에 물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지, 죽고 나서 찾아가는 게 무슨 놈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도 그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야 이게 범람을 침수가 되면은 제일 먼저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이 계단으로 물이 쳐들어오고 뭐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창문밖에 없는데 그 창문도 이렇게 뭐 도둑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그러니깐 이 철창을 많이 해 놨단 말이에요, 철창을. 그래서 그 철창을 뜯고 탈출해 나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거를 미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다. 예. 인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심각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계 기초수급비도 생존의 향상을 막고 노예로 길들이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국민들이 자꾸 그 최저임금 뭐 해 갖고 을과 을 싸움하지 말고 기초수급비 이거 필요 없고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소득위원회에서 매년 예산을 아껴 가지고 국민들에게 얼마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세수가 570 조라 그러는데 갑자기 뭐 110 조가 어디서 막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세수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깨끗하게 밝혀 가지고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기생충들이 국민한테 기생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저 정치인 기생충들, 저 기생충들이 결국에는
여기저기서 엄청 빼돌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민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뭐 무슨 한 의원의 아들은 50억의 무슨 퇴직금인지 위로금인지 받았다. 아니 국민들이 그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은 끊임없이 배를 채우고 국민들은 죽어나가도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부패한 기득권들은 국민에게 거저 주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기본소득이라는 측면들은 너무나 중요한 측면들이고 이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달라야 되죠.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잖아요. 예, 약자를 강자들이 잡아 먹어버리는데 인간의 세계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널리 알리고 예? 또 인간이 널리 이로울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인간의 삶인 거거든요. 그 대한민국이 이 홍익 이념이라는 이 귀중한 가치를 버리면 안 돼요. 전에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이 홍익 이념을 삭제하겠다 그래 가지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막 반대 서명하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계가 돼야 되거든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저 어릴 적 반지하방에 살 때 윗집 하수구가 막혀서 침수 몇 번 겪었어요. 천장 벽체는 항상 곰팡이 피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비닐로 받치던 기억이 다행히 동네 통장님께서 도움을 많이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그렇게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참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네.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도적질만 연구하는 놈들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나가자님 그렇게 쓰셨어요. 네. 김지연님 "똑똑하지 않아도 좋으니 공감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민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난이라는 것을 쌀을 안 사 못 살 지경까지 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부모가. 예.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부모가 죽이는 그러한 세상이 오겠습니까? 음.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학벌주의가 이 세상을 다 망쳐 놓은 거예요. 학벌주의,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주 환경이 안 좋은 학생들, 매일매일 일을 해야 하는 제 주변에도 어떤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그 친구들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 틈만 나면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 친구하고 집안 환경이 좋아 가지고 과외 받는 1:1 특수 과외를 받는 그러한 학생하고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학벌주의랍시고 학위를 위조하고 허위 학위를 얘기하고 오늘도 그 한 시장이 허위 대학 졸업 경력을 얘기했다가 기소 송치됐다, 송치됐다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학벌주의, 이 잘못된 능력주의, 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꿔야 돼요. 이 조선 시대 때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여립이 그 조선 시대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천막에서 천민이고 중인이고 양반이고 모두 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 그 대동세상을 꿈꾸거든요. 대동세상. 그러면서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거죠. 네.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신분제도, 잘못된 신분제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우리가 한 천막 안에서 노비든 중인이든 평민이든 양반이든 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화국을 꿈꾸고 그러한 대동계, 대동세상을 꿈꿨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한 1,000여 명이 죽었다 그러죠. 네. 1,000여 명이 영모다 그래 가지고 1,000여 명이 죽어 나가고 결국에는 정여립도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결을 하게 되는데 참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이 과거에도 이러한 꿈을 꿨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다시 한번 대동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돈이 뭐 국민들이 응? 10%가 10%의 재산이 90%의 재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큰 문제인데 앞으로는 0.003%의 재산과 99.997%의 재산이 같아지는 세상이 온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대동세상을 꿈꿔야 된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노동이 자동화가 돼 버리잖아요. 음? 요즘에는 뭐 그냥 로봇이 배달한다, 로봇이 요리한다, 드론이 배달한다, 로봇이 뭐 청소한다, 로봇이 간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운전도 자율주행 운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작 많은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다 장악하고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 직업 소개까지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분야에서. 그래서 외국인을 통해서 뭐 간병인 자리를 얻는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기생충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을과 을의 싸움, 을과 을의 경쟁이 인제 한국인들의 많은 서민들이 로봇하고 AI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을과 을이 또 외국인들하고 계속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자기들은 위에서 0.003%가 99.997%의 재산이 동일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황인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고민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사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 네. 아유 근데 이게 국민 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또 군사혁명이 있어 봤자 또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결국에는 권력을 잡은 놈들이 더 악랄하게 또 국민들을 통제하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깨어나 가지고 국민 주권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코코마미 TV님, 갈락티코님, 네. 양당 정치에 좀비화된 지 오래됐어요. 네. 딱 맞는 말씀이네요. 예. 우리나라가 진짜 양당 정치의 좀비화가 됐다. 네. 그 말씀이 아주 공감이 됩니다. 네. 나가자님, "곪으면 터지는 법. 곧 민심이 폭발할 것이다 이놈들." 네. 네. 국민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김부수님, "유튜브에서 로봇이 통닭 튀기는 방송 처음 봤네요. 삼성도 사람 대신 로봇으로 대체한다던데."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발빠르게 이제 우리는 이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세상을 열어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국민들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그래서 정치계에서 미리 이러한 것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당도 지금 권력 다툼에만 정신 나가 있고, 야당도 권력 다툼에만 정신 나가 있고,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참, 어쩌다 이 교수님 유튜브 듣게 되면은 참 느끼는 게 많은데, 서민들의 삶은 시간에 쫓기고 쉴 시간이 없대요. 쉴 시간이 없어서 이 방송 듣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 버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잘못된 걸 알고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이 먹고 살기 바쁜 그러한 현실을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국민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국민들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없게끔 그러한 상황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심은 녹아나지 절대 안 터집니다. 기대 마시길." 에얼님 이렇게 쓰셨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 보면은 동학 농민 운동이라든지 3.1 운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많이 겪었던 그런 4.19 그러한 혁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인제 국민들이 계속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면서 자신들의 권력 욕을 위하여 당원 당규까지 바꾸면서 위성 뭐 정당을 만든다든지 그동안 해왔던 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면은 "출마를 안 시키겠다."라고 해 놓고 또 당원 당규까지 바꿔 가지고 출마를 시키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참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러한 소식들을 듣게 되면은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픈 일이고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터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참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이 걱정이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참 우리 이 정치라는 측면들이 돈 없고 힘없는 그러한 국민들을 위하여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현실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정황이고요. 네, 뭐 하여튼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오늘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녁 식사하시고요. 네, 저희들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